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제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좀 호흡을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분노 폭발하는 내용입니다. 쓸어버린 줄 알았던, 다 내쫓은 줄 알았던 수박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것이 자신들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위기는 수박들의 기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이들은 초월회라는 모임을 만든 뒤에 최근 들어서 유인태를 가장 앞세우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태를 앞세운 초월회, 즉 수박들이 다시 대가리를 들고 민주당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밀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월회라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번에 다 낙천된 애들을 모임입니다. 달리 말하면 말 그대로 수박의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 수박의 모임, 원래는 이낙연이 좌우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낙연 가지고는 조금 힘들겠다, 버겁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낙연이 2선으로 물러난 틈을 타서 유인태가 현재 이들을 이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초월회, 얘네들이 지금 외연 확장을 위해서 여기저기 뭐 많이 끌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삼김 삼총을 영입한다. 참 이름도 못 같아. 삼김 삼총. 뭐냐고요? 삼총은 그래요. 보니까 이낙연이라든지 정세균이라든지 김부겸 이런 사람을 삼총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삼김은 김경수, 그 다음에 김동연, 또 한 사람이 누구더라? 하여튼 그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조금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은 다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초월의 앞에 서서 좋아, 내가 니들을 앞에 섰게 라고 한 사람은 현재까지로서는 유인태가 유일한 걸로 보입니다. 정세균만 해도요, 지금 약간 관망세인 걸로 보입니다. 당장 참여할 의사는 없다라는 거죠.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정치에서는 떠나 있겠다, 강연이나 하고 다니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희한하게 이 초월회, 이 수박들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아요. 나갔다 확 끊어버릴 것 같은데. 자, 직접 본인이 나설 의향은 없는 것 같아. 분명히 김부겸 같은 사람만 해도. 그런데 계속해서 이 수박들하고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거 참 희한합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이 수박들은 유인태를 자신들의 수장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움직이는 핑계거리는 이재명 대표가 중형이 선고됐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겁니다. 기사가 막 나오고 있어요. 비명계가 꿈틀거린다고. 그러면서 삼총 삼김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대. 비명계들이 움직인답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정말 이것들이 진짜 그러니까 이들은 오래전부터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이 발목이 붙잡혀서 이재명이 넘어지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이재명이 잘못되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윤석열 정권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제발 이재명이 넘어지기를, 그래야지 우리가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적의 적은 동지라고 했던가요? 아마 이들은 이재명이 자신들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 시민들을 개딸이라고 비하하면서 우리 민주 시민들을 향해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인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얘네들이 뭐합니까? 윤석열하고 손을 잡죠. 검찰하고 손을 잡죠. 놀랍게도 검찰이 무슨 짓을 하면은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이 수박들이 무언가 행동에 나섭니다. 또 수박들이 무슨 짓을 하면 검찰이 무슨 화답이라도 하듯이 무언가를 해요. 참 놀랍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뭘 예로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맨 처음 당 대표가 되었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게 2022년 8월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 8월이었는데 갑자기 10월 위기설이란 말이 떠들죠. 자, 당선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10월 위기설이란 말이 나옵니다. 막 떠버려요. 근데 이 10월 위기설 다들 웃었죠. 아니 당선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위기란 말이야.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 위기가 닥칩니다. 무슨 위기가 닥칩니까? 바로 이때부터 검찰 수사가 재개됩니다. 바로 소위 말하는 대장동이죠. 대장동 사건 수사가 검찰 수사가 재개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바로 이때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해요. 자, 이 10월 위기설은 나중에 11월 위기설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쯤 무슨 일이 생깁니까? 김용부 원장하고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찰이 압수수색 하죠. 민주당사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이게 이듬해 2023년 2월까지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위기설이 나옵니다. 이때 위기설 나오는 게 뭡니까? 이러면서 이른바 3명의 국무총리, 3총리가 비대위를 해야 한다. 3명의 국무총리, 여기서 말하는 3명의 국무총리가 누굽니까? 정세균하고 김부겸하고 이낙연하고 이 3명의 국무총리가 비대위를 만들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재명은 나가라. 요렇게 하죠. 자, 이때만 보세요. 검찰과 수박이 정말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위기설 뒤에는 항상 검찰과 수박들의 짝짝꿍, 정말 어쩜 저렇게 딱딱 보조가 맞을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뒤에도 많습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2023년 8월에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서로 짝이라도 한 듯 딱 맞춰가지고 시작이 되죠.
일찌감치 10월 위기설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10월 위기설이란 말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10월 위기설이란 말도 누가 맨 처음 시작합니까? 예, 그거 수박들이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번의 경우도 2024년 10월 위기설 이 시작도 사실은 수박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 외에 이낙연 이낙연 신당이 이름을 바꿨죠. 뭐 새물결 민주당인가 새미래 민주당인가 하여튼 뭐 그렇죠. 이 수박들 중에 여기 전병헌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서 그러면서 10월에 위기설이 있을 거라 10월이 민주당이 위기를 닥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걸 그대로 국힘당 애들이 받아요. 그래서 국힘당하고 적폐들이 이것을 그대로 다시 재반복을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10월과 11월에 맞춰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 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10월 위기설 다시 고조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지죠. 정말 놀라웠던 것이 이번에 선거법 사건도 그렇고 이 위증교사 사건도 그렇고 원래는 일정이 좀 재판 일정이 길어져야 정상입니다. 좀 재판 일정이 좀 길어졌어야 정상인데 갑자기 재판 일정을 단축합니다. 재판 일정이 좀 더 남았는데 갑자기 속도를 확 빨리 내버려요.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재판을 어정쩡하게 끝낼 일이 없는데 갑자기 재판을 어정쩡하게 확 끝내고 빨리 끝내버립시다 합니다. 그래서 다시 10월, 11월에 다 맞춰요. 놀랍죠? 대북 송금 사건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사건을 그때 11월 달에 12월 달로 맞춰버리잖아. 예. 보세요. 수박들이 시작을 했는데 국힘당과 적폐가 받았고 이것을 검찰, 사법적폐가 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고가 나니까 다시 이번에 뭐 한다? 예. 이번에 또 이렇게 이른바 삼김, 삼총 이러면서 또 수박들이 바로 한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인 겁니다. 정말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얘들이 작정하고 수박들과 적폐들, 검찰들이 서로 짜고 이런 짓을 하는지 짜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것들이 진짜 열받습니다. 그죠? 자, 혹시 이것이 장용진만의 착각이나 장용진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의 경우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하라고 요구를 하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생중계를 하자. 이거 맨 처음 시작은 이건 또 국힘당 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국힘당 쪽에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수박들이 받아줘요. 그래서 나중에 수박들까지 같이 몰려와가지고 탄원서 내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보조를 짝짝 맞출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전병헌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윤석열보다도 이재명이 더 싫은 거죠. 윤석열과 한동훈 이런 사람들하고는 손을 잡을 수 있는데 이재명하고는 손 잡을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재명을 잡아뜨려야지 내가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생중계하자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뭘 했다? 12월 1일 김부겸 전 총리를 불러서
특강을 한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불러다가 초청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확실한 거 한 가지. 김경수 지사는요, 내년 2월까지 국내에 들어올 의향이 없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안 들어와요. 그 이후가 될 수도 있어요. 아마 꽤 오랫동안 안 들어오실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일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김경수 지사를 초청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김경수 지사는 오히려 더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은 내가 더 못 들어간다. 라고 하실 분입니다. 일단 그 현재로서는 김경수 지사 얘기는 여기서 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 이 수박들은 김경수 지사가 노라고 말하딘가 말딘가 자기들은 그냥 이거를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언론 플레이 한 거예요. 사실 언론 플레이 한 겁니다. 이거 뭐 정해진 것도 하나도 없고요.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만 해도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강연회를 가겠다는 거 아니고 강연 한번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 강연하러 갈게 라고 해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 초일에 얘네들은 김부겸 총리가 자기들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고 그래 김부겸이 이재명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떠들고 있어요. 일단 김부겸 총리 나 같으면 이런 자리 안 갈 것 같아요. 아무리 오라 그런다고 해서 나 안 갈 것 같아.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꽤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번 총선 때 총선 대책본부장 이런 것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랬던 사람인데 굳이 이런 자리 이재명을 죽이려고 눈이 시뻘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리에 왜 가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이 비명계 모임이라는 초일회 이 초일회가 김부겸도 초청하고 김경수도 초청한다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배경에 누가 있다? 이 일들을 성사시키고 또 이 일들을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 누구다? 유인태하고 양기대입니다. 거의 유인태가 앞장서고 있고 유인태가 얼굴 마담을 하고 있고 양기대가 앞장서는 그런 형국이에요. 아시다시피 유인태는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대표 욕하는 걸로 소일거리를 삼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 와중에서 신난 거는 적폐 언론들이죠. 마치 당장이라도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나갈 것처럼 떠버리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등을 벌일 때는 웬만하면 갈등이 번지지 않게끔 쉬쉬 조심하던 애들이 김건희의 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보도하던 것들이 갑자기 민주당 초일에 이 수박들이 설치니까 지면을 듬뿍듬뿍 하려 해가지고 기사를 써 제끼기 시작합니다. 못돼 먹은 거지 진짜. 이들은 민주당 보고 망해라 망해라 뭐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 꼭 여러분들과 함께 보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어떻게 보자면 제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이 영상을 보는 것이 더 많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결정된다고 보고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대들다가 조용해진 거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명태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입 열면 한 달 만에 윤석열 탄핵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는 법대로 모든 일이 결정되기 어려운 캐비넷의 힘이 늘 작동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다시 숨지겨 있던 민주당 내에 분열 세력들이 준동하냐 안 하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돌파 못하고 사분오열 될 것이냐 예, 이게 결정된다고 보고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만으로 징역형을 받은 건 이재명 대표가 처음입니다. 처음. 어떤 분이 허위사실 유포로 1년 받았는데 그거는 다른 기부금과 연결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입니다. 이게 신종 탄압의 수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약하게 한 발 물러서서 노무현 대통령을 잃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대통령 서거하시고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그때 조그만 거 뭐 돈 나왔다고 다 위축돼서 대통령을 못 지켜서 가슴에 이렇게 천추의 한을 남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지금은 구속은 못 시킨다. 고문도 못한다. 현해탄에 빠뜨리지는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언론사에서 각종 폴이 진행되고 경기일본과 폴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이게 부당하다고 클릭하는 것으로부터 행동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게 결정된다고 보고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뭐 다 해주셨습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아니 내가 죽여버릴 겁니다. 글쎄요. 예, 좋은 말씀 하셨고요. 최민희 의원께서 수박들을 죽이는데 출격하신다면 저도 같이 나서죠. 하다못해 이 돌멩이라도 들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 네. 저는 이 유인태 전 의원이죠. 유인태 전 의원이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일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비판하는 것을 윤석열 비판보다 더 많이 하고 윤석열 김건희가 저렇게 나대는데 저렇게 문제를 저지르는데 그에 대해서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시시콜콜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틀려먹었구나. 인간이 틀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유인태라는 사람, 유인태가 왜 저러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유인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좀 비슷한 짓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럽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또 안 그랬어.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유인태라는 사람은 자기보다 좋은 학교 다니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초적이고 선천적인 멸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다니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지 못한 이재명 대표, 그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하대하고 멸시하고 깔보는 그런 인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줄 마음은 쥐뿔도 없고 어떻게든 저들을 끌어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유인태의 저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유인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못 그랬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좀 덜하다 뿐이었지 순간순간 아주 못돼 먹은 행동, 순간순간 사람들을 화들짝 놀라게 하는 그런 언행들을 하긴 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덜할 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덜할 뿐. 하지만 유인태는 계속해서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편을 들고 있고 김건희 치맛자락에 담겨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건희가
유인태 같은 사람은 자기 편이라고, 우리 편이라고 그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실제로 김건희는 이명수 기자와 7시간 녹취록 대화를 하면서 민주당 쪽에서 좌파 쪽에서 우리 좋아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 많다라고 하죠. 예, 그 좌파 쪽에서 지지해 주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인태라는 얘기가 정말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자, 그 유인태가 지는 뭐 좋은 학교 나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가짜난 학교 나온, 아니 초중고등학교는 다니지도 못한 이재명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참 야비한 자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글쎄, 그렇죠. 내가 한때는 쟤보다 좋은 학교를 다녔고 쟤보다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보다 못하던 사람이 나를 앞질러 나간다. 충격받지. 샘도 나지. 그건 사람이니까 다 이해해요. 하지만 샘이 난다고 질투가 생긴다고 누구나 유인태처럼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이를 그렇게 잡숴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좋은 자리 다 다 따뜻한 자리, 돈 많이 버는 자리, 어깨 힘들어가는 자리 다 있어 봤잖아. 그건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부끄럽지도 않나? 지금 수박들 맨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정말. 자, 지금 일부 언론들에서는 이 사람 얼굴들을 딱 드러내놓고 이 사람들이 향후에 이재명의 대항마가 될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김두관, 김동연, 김경수, 이른바 삼김이고요. 정세균, 김부겸, 이낙연. 이 사람이 삼총이랍니다. 삼김, 삼총.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들 중에서 현재 실제로 초일회하고 어느 정도 연이 닿거나 어느 정도 뭐 최소한의 뭐 대화가 좀 통한다는 사람들은 누구다? 이 둘밖에 없습니다. 김두관, 김동연. 이 둘이 초일회와 지금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수박들이 계속해서 오퍼를 넣고 있고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연이 일부러 김경수 지사를 찾아가가지고 만나자라고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은 적어도 김경수라는 사람은 여기에 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낀 사람은 이 두 사람이에요. 김부겸은요, 계속 그쪽에서 이용을 당해먹고 있긴 한데, 그리고 이용을 당하는데 딱히 나 같으면 그쯤 당했으면 이제 안 갈 것 같은데 계속 거기를 끈적 왔다 갔다 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김부겸이 그 사람들 앞에 설 생각은 없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 태도가 참 특이해. 도대체 이 사람 무슨 태도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김부겸이 수박들 앞에 설 생각은 일단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누구는 의심스럽냐? 정세균은 좀 의심스러워. 솔직히 정세균은 되게 의심스러워요. 지금은 일단 이 사람이 나는 은퇴했는데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뭐 나는 정치권에서 은퇴했다.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김부겸도 비슷해요. 나 은퇴했다. 그러니까 나를 거기에 끌어넣지 마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같아요. 하지만 이 두 사람 좀 찜찜합니다. 그죠? 특히 정세균은 되게 찜찜해요. 김부겸, 정세균 다 찜찜합니다. 제가 이렇게 삼김, 삼총을 굳이 이렇게 들먹이는 이유는요. 이들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왜 이낙연은 뺐냐고요? 이낙연은 나가리예요. 이낙연은 나가리입니다. 제가 이 호남 쪽의 민심을 조금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낙연 같은 사람은 호남 쪽에서 어느 정도 이게 특히 전남에서 어느 정도 이게 기반을 쌓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호남 쪽에서 특히 전남 쪽에서 이낙연 때려 죽인다 이런 말을 합디다. 그래서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은 빼버렸습니다. 아마 한동안 이낙연이 정계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정세균 같은 경우에는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여러분 저기 쌍방울, 지금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을 괴롭히고 있는 쌍방울 사건, 이 쌍방울 사건의 시작은 다 이 정세균이에요. 사실은 이원욱,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정말 야비하게 괴롭혔던 이원욱, 이 사람도 사실은 정세균계입니다. 지난 총선 때 국회 부의장까지 해놓고서는 민주당을 버리고 국힘당으로 옮겨간 김영주, 정세균계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항공, 예. 그 사람도 정세균계입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하자면 정세균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어야 정상이기죠. 근데 참 또 거론되는 걸 보면서 참, 진짜 너무한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이 지금 나설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본인 말 맞다는 은퇴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 사람의 그간의 행보를 볼 때 언제 무슨 짓을 할 줄 모르겠다 싶은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김부겸 같은 사람도 참 난감한 것이, 본인이 은퇴했고 뭐 정치권에 기웃거릴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초일회 같은 애들이 부르면 가지 마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왜 헛소리가 나오는데 가느냐고. 에? 참 답답스러운데, 일단은 본인 쪽에 그 김부겸 쪽에서는 은퇴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봅시다. 지켜보는데 참 그렇죠. 예. 아유. 3인 3총, 예, 들려드렸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분들,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는 둘째 치고 이분들한테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함부로 나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지 않고 이재명을 넘어뜨리는데 앞장서겠다고 그러면 여기에 돌 들고 쳐들어갈 사람 많습니다. 저부터 그럴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사람 지금까지는 계속 봐주지 않는다는 거. 예.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